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7일 마감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급등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제 미국이 다우가 한때 2%까지 상승했다가 1.4% 정도로 눌려서 끝났어요. 제가 제시했던 3880도 일부 돌파가 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지수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자리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조건을 걸고, 어저께 제가 여기 마감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걸고 상방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30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스트라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장중에 3056까지 갔다 와서 저도 C급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80포인트 넘게 상승합니다. 물론 뭐 3000포인트가 2.5%, 6% 오르면 그 정도 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너무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수급의 동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선물에 대한 선물에 대한 것도 또 원달러에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종목들 또 어떤 모습이었나 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황해드리는 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저는 있는 대로 읽어주면서 그 안에서 핵심 키포인트, 그리고 제가 뭐 생각했던 지수,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안 하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필요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로 하신 분은 들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화가 나시는 분들은 그냥 참조하셔서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매매를 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것이 공부가 돼서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장중한 때 3056포인트, 제가 예상했던 3050포인트, 아침 방송 말씀드린 저는 연봉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월봉, 그다음에 주봉, 일봉으로 보죠. 연봉을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목균형표가 없어요.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26개, 미래 26개, 그러니까 연봉으로는 최소 52년의 차트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의 안 봐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월봉은 깨졌어요. 확실히 이제 2740은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배운 거 안에서, 그 추세 안에서 뭘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게 돌파되면 신천지로 간다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새로운 영역이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좀 확인해보는 과정 속에서 연봉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서 보니까 연봉에서 답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항대가 하나 남았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050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100대 하고 3200대, 3800대 이 세 개의 지수를 가르쳐 주면서 3050도 사실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3050이 나온 건 다른 방법으로 나왔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3050이 오늘 장중에 돌파가 됐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돌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파하시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가 된다면 3050은 이제 지지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파하고 다시 3050을 깨지 않는 한에서 상방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방 계속 들고 가면 정말 고생에 생고생에 날고생까지 다 와서 진짜 어려운 계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 3050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오시는 이평선에서나 캔들이나 추세선이 여기서 나오시는 마지막 선인 거예요. 거의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 수준에 높여서 뭐 배수 올라서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월봉에서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자리는 아니에요. 굉장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사에서 그냥 있는 대로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제가 이익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들으시면서도 기분이 나쁘신 분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봐야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저는 이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16년을 시황을 했어요. 아마 저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최소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시장이 너무 강해요. 유동성이 많은 것도 있고 뭔가 모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대로 맞춰드리지 못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수는 3056까지 갔다 왔는데 3031로 끝났어요.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되겠는데 수급 동향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거가 되고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엄청 매매를 잘한 거죠. 어제 2조 정도 매수해놓고 오늘 1조 1,700억을 매도한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아해해야 되는 게 뭐죠? 기관입니다. 아니 기관이 도대체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올리려고 여기서 1조를 샀느냐 이거죠. 최꼭지에서. 물론 4천이나 5천 가면 최꼭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기술 쪽에 3,050이 꼭지라면 이 기관들 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얘네들이 더 갈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건지 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1조로 산 거는 정말 의아한 하루였다. 혹시 윗글 만기 때문에 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거의 뭐 500만 주 샀더라고요.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선물이죠. 제가 이 외인들 선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어저께 외인들 7,200, 장중에 7,200억을 매도했다가 마지막에 약 4,800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3,600억을 매도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외인들의 움직임이 별게 없었어요. 외인들은 그냥 거의 물량이 없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회수를 했다가 마지막에 또 매도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렇죠? 내릴 때도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동도 역시 누구의 파동이냐면 그냥 억지로 표현한다면 개인인 거죠. 그 다음에 투신인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교차 매매가 됐다. 방향이 서로 다른 매매가 됐고 그 중에 개인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인들이 굳이 지금 팔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동학개미 운동이라 하고 기관들이 끌어올리는데 굳이 선물을 익절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지금 3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까요? 누계를 보시면 28일 10월 20일 3월치까지 3조 4천억 정도. 그렇죠? 3조 3,700억이니까 3조 4천억 정도 되죠. 요 매도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자별로 보시면 선물이 지금 선물이 매도가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여기 일자별로 몇 거래냐면 7거래일이에요. 근데 요 자리를 제가 환율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환율 차트를 좀 보니까 주봉상으로는 뭐냐면 딱 지금 쌍바닥을 보이고 있죠. 쌍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요때 바닥을 치고 다시 쌍바닥을 친 요 시점에서 외국인의 행보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매수였어요. 선물이. 주가가 더 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겠죠. 여기는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 되는 시점에서 외바닥일 때는 매수를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길 유도를 했는데 쌍바닥 되는 데서 7거래일 동안 매도했다면 요 정도부터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환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주가와 반비례하잖아요. 환율이 강세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이 약세하면 주가는 빠지잖아요. 지금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주가 빠졌는데 쌍바닥을 쳤는데 그 쌍바닥 위치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들어왔다? 그럼 선물 매도가 익절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거나 아니면 외바닥이었다면 사실 지금 상황이 돼서 설명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외들이 매도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고 아침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봉으로는 추세선이 걸려 있고요. 연봉을 잘 보질 않아요. 일봉이 만들어지질 않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왜냐하면 87년이니까요. 지금 37년밖에 안 됐어요. 87년, 37년 여기 나온 게 차트상으로 87년 1월 5일부터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은 더 돼야지만 차트가 나와요. 근데 추세선으로 제가 여기를 다 맞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돌파가 된 이 자리가 2740이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마지막 대추세선의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돌파된다면 이제 그때는 뭐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방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조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지대가 됩니다. 지지대가. 돌파해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돌파해서 가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4천, 5천 간다 그러다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시장 그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연봉을 별로 안 받던 것이 이번에 실수였을지 몰라요. 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분 연봉 얘기해서 저도 우연찮게 연봉을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봉은 저는 안 보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일목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봉을 어떻게 봅니까? 그릴 수가 없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연봉을 보니까 이걸 봤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3050이 종가상 돌파돼서 끝난다면 저는 일단 큰 상승에 대해서 100%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상승 종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종료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상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안 된다면 굳이 우리가 시작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분들 뭐 20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고 뭐 25년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이 다 무용지물이구나 하면서 그동안 공부를 왜 했을까라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는 심심하면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특이한 상황이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시장 판때기는 결국 공부를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뭐 무대포 상승일 때나 이겼지 공부를 한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공부를 헛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위로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로에 있는 거 맞습니다. 크게 한번 날아갈지 그렇지 않을지 종목들도 사실 오늘 상승 종목 보면 SK 하이닉스라든가 LG화학 이런 종목 상승했죠. 삼성 SDI, 삼성물산 여기 보면 SK텔레콤 같은 종목이 7%로 갑니다. 현대모스 7.4% 갔죠. SK 8.4%. 어저께 SK SK로시 얘기 드렸습니다. LG도 전자도 제가 한번 얘기하고 더 많이 가네요. 자, 어쨌든 하나금융주도로 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많은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순환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종목 다 같이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위클리에 대한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3050이 돌파가 안 됐어요. 종가상으로. 그러면 연봉 돌파 이거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시장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거 녹음도 몇 번씩 걸쳐서 합니다. 자꾸 틀려서. 근데 도움이 잘 못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고 그게 기술적으로 맞지 않다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 기술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제 연봉을 받다면 2740을 언급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2740도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때까지 다 맞췄던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의 이게 잘못 가르쳐 준 건 있지만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뭐라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마지막 기로에 와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한 번 더 뛰느냐 안 뛰느냐 결정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50이 또 2740이 1차 지지, 2차 지지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돌파가 안 된다면 강력정대로 시장은 상승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필요하다. 너무 많이 이익이 나는데 더 먹기 위해 덤비기보다는 내 돈을 지키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